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하주 무이치로가 주인공 포지션이었을 때를 가정해서 새로운 귀멸의 칼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아까운 설정의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바로 하주 무이치로. 주인공인 탄지로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천재성을 겸비해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되어버린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상현일 코쿠시보의 자손으로 밝혀져 혈통까지 넘사벽이라는 게 나왔죠. 하지만 이런 캐릭터를 그냥 몇 번 활약하고 최종 국면 때 허무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캐릭터를 충분히 잘만 활용하면 더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탄지로는 탄지로대로 전개가 펼쳐지고 무이치로는 무이치로대로 전개를 펼쳐 두 명의 주인공 체제로 간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나루토에 나오는 나루토와 사스케처럼 각자의 스토리로 함께 가는 거죠. 이 가상 시나리오는 기존의 원작을 각색하고 뜯어 고쳐서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원작의 내용과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건 말도 안 된다, 뇌절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제 자신감이 떨어지니 그냥 재미로 종타쿠가 어떤 종소리를 하는지 있는 그대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무이치로의 가상 시나리오 전개 부분에 쓸만한 그림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라디오 느낌으로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탄지로 시점은 네즈코가 혈기가 되었고 탄지로가 2년간 수련을 하던 시점이며 원작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번갈아 가면서 내용 전개가 된다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이치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와 둘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지만 겨우겨우 나무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와 자신들이 해외 호흡을 쓰는 검사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신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알았던 무이치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도 검사의 피가 흐르니 검사가 되어 사람들을 구해주는 건 어떠냐고 형에게 말했죠. 하지만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관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그런 건 아무 쓰잘데기 없다며 포기하라고 다그칩니다. 형의 그런 차가운 모습에 무이치로는 서운함을 많이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밤, 문을 열어놓고 자던 틈에 혈기가 들어와 이들을 공격했죠. 형은 무이치로를 지키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무이치로는 옆에 있는 아무새 붙이나 들어 혈기를 공격했지만 혈기에겐 아무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의 공격에 자신은 집 밖으로 날아가게 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형을 구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 모습에 혈기는 재밌다며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그를 공격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공격에 당한 찰나에 갑자기 어렸을 적 자신의 아버지가 너네들도 이 춤을 배워 나중에 자식들에게 계승하라고 보여줬던 그 춤이 생각이 납니다. 형은 항상 그런 걸 배워서 어디에다가 써먹냐고 툴툴거렸던 기억이 나죠. 그 다음 순간 번쩍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혈기는 눈앞에서 조각조각 썰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무이치로는 가까스로 몸을 이끌고 다친 유이치로에게 갔죠. 하지만 유이치로는 이미 치명상을 당해 과다출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유이치로는 신에게 빌며 동생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죽어가는 형을 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집안, 자신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뒤늦게 온 기살대원에게 의해 구조된 무이치로. 형은 무사하냐고부터 물어봤지만 귀살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형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죠. 무이치로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떠나갈 듯 절규를 하며 다시 쓰러집니다. 하루 뒤 눈을 뜬 무이치로는 왠지 말수가 적어지고 시니컬한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혈기만큼은 꼭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규는 무이치로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거처를 마련해주게 되고, 무이치로는 우부야시키에게 자신도 귀살대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우부야시키는 교육자를 한 명 붙여줄 테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몸이 나으면 천천히 검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부야시키가 소개해준 교육자는 예전에 풍주로 지냈던 쿄우라는 인물이었고, 쿄우는 무이치로의 몸이 회복되자 기초 체력부터 키우게 합니다. 무이치로는 처음에는 혹독한 훈련량에 버거워하다 체력이 금방금방 늘어나며 놀라울 정도의 신체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쿄우는 무이치로를 보고 저 나이 때에 나올 수 있는 몸놀림이 아님을 알아봅니다. 그렇게 바람의 호흡을 가르치는 쿄우, 전집중 호흡의 어떤 요령을 알려줬더니 무이치로는 단 하루 만에 그것을 구사해내며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죠. 자신은 몇 년이나 걸려 깨우친 바람의 호흡 모든 형을 무이치로는 단 일주일 만에 전부 소화해냈고, 수련을 한 지 한 달 만에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히게 됩니다. 가르치는 교육자조차 두려울 정도의 재능을 가진 무이치로, 특히나 인형처럼 표정 변화도 적고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의지는 도저히 어린 나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이미 충분히 웬만한 귀살대원보다 뛰어난 검사가 되었지만 정식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선별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선별시험을 치르러 온 여러 사람들 중에 무이치로가 가장 어리고 체구도 작았습니다. 선별시험을 보러 온 어느 누군가가 무이치로를 보며 여긴 너처럼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거들먹거리죠. 그런 말은 당연히 개무시를 하며 혈기를 찾아 나서고 보이는 족족 원샷 원킬로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가보니 아까 무이치로에게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한쪽 팔을 뜯어먹힌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를 발견한 그 사람은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이치로는 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약한 인간은 그저 혈기들을 강하게 만드는 먹이나 다름없으니 쓸데없이 귀살대 시험을 치르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렇게 너무도 쉽게 선별시험이 끝나게 되고 무이치로는 일륜도와 대원복을 하사받게 되죠. 그렇게 귀살대원으로서 임무가 시작된 무이치로는 자신에게 다른 귀살대원들을 붙이면 걸리적거리기만 한다며 혼자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무이치로는 일반적인 혈기 사냥에서는 지금껏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모두 압도적인 검술로 썰어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온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혈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임무를 떠나게 된 무이치로. 그곳에 도착한 무이치로는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이곳에 왔다가 살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천의 열기 때문에 수증기가 가득해서 시야가 많이 가려졌지만 기척으로 보아 엄청난 숫자의 혈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혈기들은 본디 무리를 짓는 특성이 없지만 이 온천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둘씩 모이다 보니 엄청난 숫자의 혈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방에 50여 마리의 혈기들에게 포위된 무이치로, 자신에게 달라드는 혈기들을 하나둘 베어내지만 이대로 가다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온천으로 인해 가득한 수증기를 보고 자신의 검술에 이것을 응용한다면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올지라도 혈기들의 시야를 가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원래 쓰던 바람의 호흡과는 다른 새로운 형의 호흡을 쓰며 그곳에 있던 혈기들 50여 마리를 전부 그 자리에서 도륙을 내버립니다. 무이치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어쩐지 자신에게는 새로 고안한 이 호흡법이 훨씬 잘 맞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죠.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사조 오바나이, 혈기들이 50마리 넘게 이곳에 포진되어 있다길래 와봤는데 괴물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군 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무이치로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저번에 썼던 호흡의 감각을 되새기며 여러가지 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을 본 무이치로의 교육자 쿄우는 저건 말로만 듣던 안개의 호흡이라면서 먼 옛날 바람의 호흡을 쓰는 사람 중에 안개의 모습을 한 호흡을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온다며 무이치로의 호흡은 필시 안개의 호흡인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참 안개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던 무이치로에게 꺽쇠 까마귀로부터 귀살대 본부로 오라는 말을 전해 듣죠. 귀살대 본부로 찾아간 무이치로, 그곳에는 다른 주들과 자신의 교육자 쿄우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는 무이치로에게 이번 온천 혈기 소탕에 엄청난 큰 공헌을 했다면서 주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때 암주 교메이는 저 아이는 바람의 호흡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풍주는 사내미가 있지 않냐고 당주에게 물었고, 우부야시키는 이제 저 아이는 바람의 호흡이 아닌 안개의 호흡을 쓰는 검사가 되었다면서 하주로 임명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꽤나 놀란 눈치였지만 이어서 모든 주들은 수긍했고, 무이치로는 귀살대 역대 최연소주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하주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때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염주 쿄주로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어린 나이인데도 훌륭하다라는 말과 악수를 청합니다. 얼떨결에 악수를 하게 된 무이치로, 쿄주로는 그리고 한 여자를 데려와 이 아이도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친하게 지내며 함께 성장하라고 소개해주죠. 그 여자는 연주 미치리. 무이치로를 보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인데도 대단하다며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주 사내미는 겨우 이런 일로 자신을 부른 거냐고 짜증을 내면서 자신은 빨리 혈기들을 쳐주기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무 위에 있던 사주 이구로바 나이는 무이치로를 노려보며 저 녀석 미치리랑 친하게 지내면 가만 안 두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교메이는 어린 나이에 어떤 고생을 했기에 벌써 주의 경지까지 올라왔을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음주우지 탱기는 무이치로에게 5년 정도만 더 있으면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이 되겠구나, 물론 내가 그래도 더 화려하겠지만 이라는 말을 하죠. 충주 코초 시노부는 상냥하게 다가가 혹시 부상을 입는다면 언제든지 나비저택에 오라고 합니다. 수주 토미오카 기우는 우부야시키가 무이치로를 하주로 임명하자마자 용건이 끝났음을 알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영상 한 개로는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무이치로가 하주가 된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부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좀 더 길게 쓸지 아니면 다음 편에 후다닥 마무리를 지을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시나리오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살을 붙여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사요나라.